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부모님을 둔 4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엔 유독 부모님과 관련된 일화가 참 많이 일어났어요. 친정 부모님뿐 아니라 시부모님과 연관된 일들까지 모두 합해서요. 그런 만큼 친정 부모님과 제 시어머니는 제게 좀 특별한 분들인데요. 감사했던 일과 속상했던 일, 또 화가 나고 황당했던 일들까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양가 부모님과의 일화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3살 때 엄마의 오빠였던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입양됐습니다. 두 분은 조카인절 친자식으로 품어준 제 부모님이었죠. 외삼촌, 그러니까 아빠에게 듣기로 제 친엄만 미혼모였다더군요. 엄마가 절 임신하고 8개월쯤 됐을 때 여자친구인 엄마를 임신시키고서도 결혼을 차일필 미루던 제 친부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부가 누군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혼자 절 키우던 엄마 또한 제가 3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기에 전 사진으로만 친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요. 워낙 어렸을 때라 엄마 얼굴을 전 전혀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외삼촌과 외숙모를 아빠 엄마라고 알고 자라왔는데요. 두 분에겐 저보다 2살, 4살 많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5살 때 저와 유치하게 다투던 작은 오빠가 홧김에 한 말 때문에 저는 제가 두 분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야, 따지고 보면 넌 우리 어머니 친딸도 아니야. 몰랐지, 고아야? 넌 우리 고모 딸이라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랬거든. 제가 입양할 당시 5살이었던 작은 오빤 제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나중에 듣기로 엄마 아빤 오빠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해요. 제가 자신들의 고모 딸인 걸 말하지 말라고요. 오빠들은 어릴 때 착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말대로 저와 친남매처럼 잘 지냈었는데 그날은 작은 오빠가 어린 마음에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 일로 전 충격을 받았고 작은 오빠는 엄마에게 회초리를 맞았답니다. 너 고아라는 못된 말을 어디서 배웠어? 서정이도 니들 친동생이나 마찬가지라고 엄마랑 아빠가 분명히 말했지? 잘못했어요, 엄마. 서정아, 미안해.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절 오빠들과 똑같이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제가 어릴 적이었던 8, 90년대엔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아빤 화물차를 운전하고 엄만 식당 일을 다니며 힘들게 우리 셋을 키워주셨죠. 그럼 저보단 친자식인 오빠들 더 챙겨주고 싶을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분은 제가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된 뒤엔 오히려 저를 더욱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죠. 서정아, 어? 아빠, 저 우산 가져다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 마침 아빠 쉬는 날에 비가 쏟아져서 다행이지 뭐야. 그래서 내가 우리 공주님을 데리러 올 수 있었지. 오빠들 건요? 사내 녀석들은 비 좀 맞고 다녀도 돼. 하지만 우리 공주님은 절대 안 되지. 자, 집에 가자. 가다가 아빠가 떡볶이 사줄게.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지만 유일한 딸이었던 절, 아빤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늘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제 볼에 뽀뽀를 해주셨고 오빠들 몰래 제게 용돈을 쥐어주기도 하셨죠.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어느 날엔 갑자기 비가 내렸었는데요. 쉬는 날이라 집에 계시던 아빤 당시 중학생이었던 오빠들 말고 제게만 우산을 가져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가 전 정말 좋았어요. 저를 끔찍이 사랑해 주신 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엄만 1년에 두어 번은 꼭 제 새 옷을 사주셨어요. 작은 오빠처럼 오빠들의 옷을 물려 입어도 됐었는데 말이죠. 여자이니까 예쁜 옷을 입어야지. 엄마가 자주 사주지 못해도 딸내미 머시매처럼 입고 돌아다니는 꼴을 보기 싫어. 제 옷을 살 땐 엄만 오빠들을 아빠에게 맡기고
저만 데리고 나가셨는데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돌아다니던 그 시간이 저는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평소 엄만 늘 식당 일을 다니느라 바쁘셨기에 그렇게 엄마 둘이 시간을 보낼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아빤 인자하고 상냥한 분이었다면 엄만 다정하면서도 여장부 같은 분이었어요. 덩치도 크고 아주 억척스러우셨죠. 키도 165cm로 당시 여자치고는 엄청 큰 편이었기에 식당에서 술에 취한 진상 손님도 엄마에겐 잘 시비를 걸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얼마나 여장부 같으셨냐면요. 제가 11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우리 서정이 부모 없다고 돌렸어? 내가 우리 서정이 엄만데 감히 누가 그딴 말로 우리 서정이 울렸냐고? 얼른 안 나와? 당장 부모님 불러와. 제가 저희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학교에서 한 친구가 들은 모양이더군요. 담임 선생님이 누군가 저에 대한 얘기라는 걸 누군가가 듣고 반에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그때 엄만 진짜 빗자루를 들고 학교에 쫓아오셨어요. 자식인 제가 봐도 엄만 정말 도깨비처럼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엄마가 무서웠으면 그때 이후로 더는 저를 놀리는 친구가 없었죠. 심지어 그날 엄만 담임 선생님에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습니다. 우리 애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던 얘기를 왜 남한테 했던 겁니까? 네? 애들한테 쫙 퍼진 소문 어쩔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겠어요? 선생님이란 사람이 그렇게 부주의해도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서정희 어머니.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네, 짧으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일로 저한테 앙심 품고 우리 서정이 서럽게 만드시면 그땐 저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자식 일에 눈 안 돌아가는 부모 없는 거 아시죠? 저희 엄마 정말 기세가 엄청나셨죠? 그런 엄마가 있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오빠들과도 사이좋게 살던 와중 저희 집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빠가 제가 14살 때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던 거죠. 항상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던 아빤 졸음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신 거예요. 다행히 다른 피해자는 없었지만 아빠는 꼬박 3일을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 하늘로 떠나셨어요. 왜 나 혼자 두고 먼저 가요?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 무정한 양반아. 그때 전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늘 강인한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서글퍼 전 엄마를 안고 엉엉 울었죠. 엄마도 가엾고 돌아가신 아빠도 벌써부터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엄만 딱 일주일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곤 다시 식당에 일을 나가시더라고요. 슬퍼만 한다고 돈이 나오니? 니들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려면 돈 벌어야지. 엄만 괜찮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진짜 아빠를 생각한다면 마음 다잡고 열심히 공부해. 그게 하늘에 가신 아빠를 기쁘게 하는 일이야. 엄마도 사람인데 그렇게 일찍 슬픔이 사라졌겠나요? 자식들을 위해 힘을 내신 거죠. 그렇게 엄만 아빠가 돌아가신 후 혼자 저와 오빠들을 키워주셨어요. 엄만 자식들 학업에 정말 열성적인 분이었는데요. 어려운 형편에도 저희를 공부시키려 정말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아유 좀 깎아줘요. 100원 더 벌어서 정승되시게? 아줌마야말로 100원 아껴서 부자 되려고 그러슈. 부자 못 돼도 우리 공부 잘하는 딸내미 문제집은 하나라도 더 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깎아줘요. 엄만 우리를 위해 창피 좀 당하는 건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엄만 허리띠를 조이고 또 조여 우릴 학원에 보내주시고 대학까지도 다 보내주셨죠. 솔직히 전 중학교 3학년 땐 그냥 공부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친자식이었던 오빠들과 달리 따지고 보면 전 피도 안 섞인 남남이었잖아요. 제 외삼촌이었던 아빠도 이젠 세상에 안 계셨으니까요.
그런 저까지 엄마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던 제 말에 엄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네 오빠들과 비교도 안 되게 공부 잘하는 네가 왜 공부를 포기해? 네가 내 친딸이 아니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너 여태 날 친엄마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산 거야? 그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네 머릿속에서 나와? 넌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마음으로 낳고 가슴으로 품은 내 딸.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공부나 해. 알았어? 또 그런 소리 했다간 봐라. 그땐 회초리 맞을 줄 알아. 공부해서 성공하는 거. 그게 진짜 이 엄마를 위해주는 길이야. 그런 엄마 덕에 저는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 덕에 전 약대를 졸업해 약사까지 될 수 있었죠. 오빠들도 취직하며 번듯한 사회인이 됐지만 엄만 약사가 된 절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자식이 되어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기분은 아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돈 모아서 나 식당까지 차려줬어. 애가 똑똑한데 또 얼마나 효녀이기가 짠지 몰라. 다른 집 자식이 10트럭을 가져다 줘도 난 우리 딸이랑 안 바꿀 거야. 나이가 들며 부모님의 자부심은 자식이 된다죠. 엄만 손님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제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 엄마에게 용돈 드리고 저축을 하면서도 수입의 일부를 꾸준히 분산 투자했었는데요. 덕분에 또래보다 전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8살 땐 모으고 모은 돈으로 엄마에게 식당을 차려드릴 수 있었죠. 어차피 임대하는 거니 식당 창업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았거든요. 그때 너무 기뻐하시던 엄마를 보는데 오히려 제가 선물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에게 효도하다 전 직장인이던 남편을 만나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내면은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경제적 능력은 제가 솔직히 훨씬 좋았지만 남편이 누구보다 진국인 남자라고 생각했기에 결혼까지 했죠. 장모님, 싱크대 문짝 고쳐놨어요. 겸사겸사 다른 것들도 좀 손봐서 한 10년은 튼튼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유, 고마워, 강서방. 밖에서 친구 만나고 연애하기 바쁜 우리 아들 녀석들보다 자네가 10배는 낫구먼. 살갑지 못했지만 남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희 엄마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엄마 말만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많이 효도할게요. 라고 하던 오빠들보다 제 남편 같은 사람이 진짜 백이라며 남편을 많이 예뻐해 주셨죠. 서툴고 곰 같은 남편이 엄마가 잘하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애쓴 건지 잘 알고 있었기에 저도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아유, 우리 복덩이 서정이 왔어? 밥 아직 안 먹었지? 이리 와라. 내가 세아가 너 좋아하는 걸로만 잔뜩 차려놨어.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내 며느리라고 선물처럼 찾아와 줬을까? 저는 시댁에 가는 것도 참 좋아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인 제게 잘해주셨는데요. 특히 시어머니가 절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내가 평생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웠는지 아니? 내가 좀 괄괄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주위에 친구도 없거든. 빠듯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몇 없던 친구들도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더라고. 형제자매도 다 자기 인생 사느라 나한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너도 알지? 네 시아버지랑 영어 저것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속은 착한데 홍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도 안 하고 수다 떨 줄도 모르고 내가 평생 떨고 싶었던 수다만 모아놔도 아마 바다를 메울 거다. 내 어머님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렇게 나한테 공감해주는 네가 난 너무 좋구나. 네가 시집 온 뒤로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아니? 내가 전화 걸어서 수다 떨면 다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나랑 같이 영화도 보러 다녀주고 난 영어 쟤보다 서정이 네가 훨씬 좋아.
아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니까. 내가 밖에서도 네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 줄 아니? 우리 며느리 약사인데 착하기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하고 말이야. 아유, 복덩이, 복덩이. 외로우셨다던 시어머니는 살가운 며느리가 생기자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집이 먼 편도 아니었기에 전 시댁에 자주 찾아가 시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죠. 제가 연년생 아들과 딸을 낳은 뒤 직접 약국을 차린 뒤엔 시어머니는 제 약국에도 한 번씩 놀러 오시더라고요. 얘가 내 며느리예요, 며느리. 약 살 땐 꼭 여기로 와줘요. 우리 며느리 능력 좋아요. 가끔은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도 거시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죽 제가 좋으면 이러실까 싶어 그런 티는 내지 않았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와중 제가 약국을 차린 지 1년 뒤인 30대 중반의 나이 때부터 양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시댁 이야기부터 말하자면 갑자기 시아버진 경마에 빠져버리셨어요. 애미야, 내가 진짜 그 양반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다. 아버님 또 경마장 가셨어요? 그래, 내가 통장을 빼앗았는데도 기어코 어디서 찾아선 돈을 잔뜩 날리고 왔어. 이러다 이 인간이 집안 다 말아먹겠다. 어떡하니? 원래는 건실한 분이었는데 이래서 도박이 무섭다고 하는 거구나 싶더군요. 한 번 경마에 빠진 시아버진 정말 빠르게 시댁의 재산을 탕진해 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화를 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진 고작 1년 만에 집까지 날려버리셨습니다. 은행도 모자라 대부업체까지 손을 빌렸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좀 알아보니 실제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집도 재산도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곧 경매로 넘어간댄다, 애미야. 나이 들어서 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 화상을 콱 목졸라 저 세상 보내버릴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서럽고 분해서 돌아가시겠다. 저희 집에 찾아와 땅을 치며 흐느끼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때까지도 건물 청소일을 하며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한숨을 푹푹 쉬며 두 분의 앞날을 걱정했죠. 여보, 내가 두 분께 전셋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드릴게. 뭐? 당신이? 어, 다행히 이번에 투자했던 주식이 많이 올라서 이익을 평소보다 많이 봤거든. 그거 말고도 알잖아. 당신 안에 능력 있는 거. 당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한데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려야지. 어머님 너무 가여우시잖아. 전 고민 끝에 시부모님께 전셋집을 얻어드렸습니다. 다만 두 분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요. 시아버지가 전세금까지 날릴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때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부모님이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역시 혜미 너밖에 없다. 고맙다, 애미야. 나 이젠 정말 경마 끊고 정신 차리마. 고맙다, 아가. 하지만 이웃 시아버진 경마를 끊지 못하셨습니다. 그나마 더는 대출이나 사채에 손을 대지 않으셨지만 시어머니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셨죠. 절 제일 편하게 여겼던 시어머니는 제게 자주 전화를 걸거나 약국이나 집에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으셨어요. 좋지 않은 얘기를 몇 년이나 듣다 보니 솔직히 저도 좀 지쳤었거든요. 남편도 제게 많이 미안해했고요. 그래도 전 시어머니 하소연을 계속 들어드렸습니다. 저라도 없으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 말이죠. 애미야, 나 이따 너희 집 좀 놀러 가도 되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 지금 남편이랑 애들이랑 친정에 와 있어요. 거길 또 갔어? 넌 시집 온 애가 왜 자꾸 친정을 드나드는 거야? 가도 정도껏 가야지. 친정집 문턱 닳겠다. 닳겠어. 어머님, 결혼해서도 엄만 제 부모님인데 제가 자주 챙겨드리는 게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결혼했으면 며느린 시댁 귀신이야. 너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순 헛똑똑이었구만. 나 배고프니까 친정엔 대충 있다가 빨리 집에 와라. 와서 나 밥 좀 차려줘. 죄송해요. 오늘 저녁 늦게야 돌아갈 것 같아요. 다음에 봬요, 어머님.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변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가거나 친정 엄마를 챙기려고만 하면 갑자기 표독스러운 심호로 돌변하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죠. 원래는 정말 좋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황스러움이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이 계속되니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넌 왜 나랑 놀러 나와서 네 친정엄마 선물을 사니? 내가 며느리 시댁 귀신이라고 말한 거 잊었어? 사도 내 걸 사야지. 그리고 너 나한테 말 안 하고 계속 친정집 드나들고 있지? 내가 분명히 자주 가지 말라고 말했어. 안 했어? 그냥 저희 엄마 지갑 다 떨어진 게 생각나서 지갑 보인 김에 겸사겸사 산 거예요. 어머님 선물도 아까 샀는데 왜 이렇게 저희 친정엄마만 관련되면 저를 들들 볶으세요? 그리고 제가 왜 시댁 귀신이에요? 아무리 결혼했어도 전 엄마 자식인데요. 친정에 가도 너무 가니까 그렇지. 너 자꾸 버르장머리 없게 시애미 말에 토달 거야? 사정이 있다고 저번에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며느리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어머님 자꾸 이러시니까 저 어머님 뵙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안 사도는 애미 네 오빠들이 챙기면 되는 거고 넌 나 하나 챙겨. 너 자꾸 그러면 내가 시집살이 시킨다. 내가 뭐 시킨 게 아니라 너 예뻐서 안 시켰던 건데 어디 맛 좀 보여줘? 평소에 멀쩡하신 분이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저러시니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린 시댁 소속이라고 생각하며 친정을 챙기지 못하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시모는 어쩔 수 없는 시모인가 싶더라고요. 갈수록 고약해지는 시어머니 언행 때문에 결국 전 시어머니와 좀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제게 잘해줬다고 한들 제 은인이나 다름없는 엄마에 대해 저렇게 말하니 저도 마음이 상했던 거죠.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사실 제가 갈수록 친정엄마를 더 챙기고 친정에 가게 된 건 친정에도 시작된 문제 때문이었어요. 오빠들은 제가 먼저 결혼한 뒤 차례대로 결혼했었는데요. 솔직히 전 새언니들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능력에 비해 사치도 너무 심하고 엄마에게도 좀 여우처럼 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새언니들에게 물든 건지 오빠들도 갈수록 사치를 부리고 허세도 심해지더라고요. 그런 오빠들은 비슷한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까지 시작했습니다. 각각 따로 말이죠. 둘 다 사업 시작했다고? 어, 나도 영태도 더는 남 밑에서 굽신대면서 일하고 싶지 않더라고. 기왕 남자로 태어난 거 큰 뜻 한번 펼쳐봐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에 출발이 아주 순조로워. 엄마? 설마 엄마 돈 빌려서 둘 다 사업 시작한 거야? 엄마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다고. 오빠들은 그동안 모아둔 돈 없었어? 사업 잘 되면 당연히 몇 배로 돌려드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알고 보니 오빠들은 사업 자금을 엄마에게서 많이 빌려갔더군요. 그동안 새언니들과 함께 사치 부리고 허세 떨고 다니더니 오빠들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새언니들의 입김과 겉멋에 휩쓸려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야금야금 엄마의 노후 자금을 다 털어갔어요. 엄마, 오빠들한테 돈 좀 주지 마세요. 지금 가진 노후 자금도 거의 다 날렸죠? 네? 엄마가 자꾸 주니까 오빠들이 계속 달라붙는 거잖아요. 노후 자금이 엄마 아직 정정한데 식당 하면서 다시 벌면 되지. 네 오빠들 사업 망하면 자기들 인생 끝난다. 애미들한테 이혼당할 거다 하면서 우는데 그걸 엄마가 어떻게 외면하니? 나중에 꼭 갚는다잖아. 걔들도 원래는 착한 애들인데 오죽 절실했으면 자꾸 나한테 오겠어.
저는 엄마에게 돈 좀 빌려주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요. 자식 앞엔 장사 없다고 그렇게 강직한 여장부 같았던 엄만 오빠들에게 모질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돈 엄마 마음대로 자식들에게 주는 거라지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전 오빠들에게도 계속 전화하고 볼 때마다 크게 화를 냈어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사업을 접던가. 엄마가 무슨 호구야? 엄마한테 무슨 돈 맡겨놨어? 엄마한테 힘들게 키워주시는 애 갚지 못할 망정. 왜 자꾸 엄마 돈을 뜯어가? 엄마한테 이제 남은 돈도 없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부끄러운 줄 알아. 야, 넌 따지고 보면 엄마 친딸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나대? 갚을 거야, 갚는다고. 계속 사정이 안 풀리는 거 어떡해? 어머니한테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해야 하는 내 마음은 어디 편한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니 돈, 어머니가 우리 주시는 건데, 귀가 뭔데 왈가왈부해? 이 사람 말대로 아가씨는 친동생도 아니면서 왜 간섭이에요? 어머님 돈은 어차피 자식들 돈이라 좀 땡겨 쓴 거 가지고. 불리하니까 내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말까지 해? 오빠한테 내가 친동생이 아닐지 몰라도 엄만 내 마음속에 영원한 친엄마야. 새언니야말로 나대지 마요. 따지고 보면 새언니가 나보다 더 우리 엄마랑 남남인데 어디서 엄마 돈에 자꾸 군침을 흘려요? 새언니가 오빠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저번에 빨리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라고 오빠 부추기는 거 내가 다 들었어요. 우리 엄마 우습게 봤다간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요? 그나마 작은 오빠 내외는 민망한 청이라도 했는데요. 큰 오빠 내외는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더라고요. 그 둘은 제 아픈 구석을 찌르며 상처를 줬죠. 앞에선 아닌 척했지만 정말 상처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오빠와 계속 멀어졌고요. 이런 상황이었기에 전 저라도 엄마를 더 자주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친정 얘긴 시댁에 잘 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하도 제가 친정 챙기는 일로 뭐라고 하자 자세히는 아니고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라도 시어머니를 좀 이해시키려고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절 들들 볶았던 거예요. 게다가 제가 자신에게 거리를 두니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괘씸하다며 이를 갈기까지 했죠. 그럼 연락이나 하시지 말던가.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자꾸 절 찾아오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양가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와중 친정에 제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서정아, 엄마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근데 네 오빠라는 애들은 내가 길바닥에 나앉거나 말거나 자기들은 날 못 돕겠대. 어떻게 그 애들이 그럴 수가 있니? 네? 집에서 왜 쫓겨나요? 제가 40대 중반이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전 퇴근 후 친정에 잠깐 들렀었는데요. 엄마는 엉엉 울며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시 작은 오빤 결국 사업이 망한 뒤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못 버틸 것 같자 그냥 사업을 접었던 거죠. 엄마의 돈은 갚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런 작은 오빠보다 큰 오빠는 훨씬 악마 같은 짓을 벌였더군요. 그래도 엄마의 집까진 건들지 않았던 작은 오빠와 달리 큰 오빠는 엄마에게 집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엄만 제가 난리치게 뻔하니 제겐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돈은 무조건 갚겠다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한 큰오빤 돈만 받고 입을 싹 닫았던 겁니다. 결국 엄만 혼자 그 빚을 갚다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로까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윤텐이 이제 와서 자기 집이 좁다고 날 못 모시겠다더구나. 걔네가 사업 사정이 안 좋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까지 했었잖니. 그래서 날 모실 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영태한테라도 전화를 하니까 걔네도 애가 둘이라 방이 없다고 곤란하다더구나. 집 날린 건 윤태니까 윤태네로 가라고 자긴 힘들다고 하는데 어찌나 배신감이 들던지. 내가 지들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누구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다니.
걔들은 더 이상 내 자식도 아니야.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저는 그 길로 큰오빠 내에 달려가 냅다 오빠의 뺨을 후려쳐 버렸어요. 소식을 들은 남편도 저와 함께 갔었기에 오빤 씩씩대면서도 제게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 새언니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저주를 퍼부었죠. 오빠가 인간이야?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어? 그래, 돈은 못 갚았다 쳐. 그래도 엄마를 집으로 모시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집이 좁다고. 그리고 나도 진짜 사업 때문에 죽을 맛이라 어쩔 수 없었어. 나라고 뭐 어머니한테 그러고 싶겠냐? 그렇게 어머니 생각하면 네가 모시고 살면 되겠네. 그럴 거야. 내가 모시고 살 거야. 그러니까 오빤 두 번 다시 엄마 눈에 띄지도 마. 오빠도 새언니도 내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오빠 자식한테 똑같이 돌려받을 거야. 보고 배운 대로 잘하는 거니까.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전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던 오빠 새언니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작은 오빠에게도 똑같이 저주를 퍼부어 줬죠. 그 뒤 남편은 제게 먼저 정말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말해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돈은 네 오빠들한테 다 퍼주고 신세는 너한테 지라고? 안 된다. 난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니야. 그동안 네 말을 무시했던 난 이런 꼴을 당해도 싸다. 저번에 너무 속상해서 너한테 하소연을 하긴 했다만 난 그렇게 자아성 잘 맞췄어. 내 잘 곳은 내가 찾을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거라. 엄마가 혼자 가봤자 어딜 가실 수 있겠어요? 고자키야 원룸이나 엄마 가게에서 쪽잠을 주무시려는 거겠죠. 저는 결국 남편과 상의 후 엄마에게 제 명의로 된 전셋집을 얻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작은 평수의 집을 사드린다고 말해봤지만 당연히 거절당했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셋집으로 엄마 타협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도 무조건 명의는 제 명의로 해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명의도 제 앞으로 한 거고요. 미안하다 서정아. 염치 없지만 내가 고맙게 받으마. 엄마, 엄만 따지고 보면 남인절 끝까지 키워주셨잖아요. 엄마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약사가 되고 이렇게 번듯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 저도 제 돈도 다 엄마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혀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셋집 계약을 한 지 며칠 뒤 아직 이사 전이었던 엄만 저와 오빠들을 집으로 부르시더군요. 사실 오빠들만 부르려 했던 걸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되어 저도 친정으로 달려갔던 거죠. 엄만 새언니들 없이 자신들만 온 오빠들에게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난 이제 아들 없다. 나한테 자식은 서정이 하나뿐이야. 난 너희들 낳은 거 후회한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아니 그 이하를 낳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거든. 세상에 태어난 널 부정한 애미를 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앞으로 살면서 뼈저리게 느껴보거라. 그 얘기하려고 불렀다. 니들한테 퍼준 돈은 돌려받기도 쉽지 않을 테니 그냥 적선한 셈 치마.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자식 낳고 키우는 행복을 알게 해준 대가로 말이야. 작은 오빤 그나마 눈썹 한 올 정도의 양심은 있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래봤자 엄마에게 받을 건 다 받고 모시지 못한다는 뻔뻔한 인간이었으니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큰오빤 끝까지 죄송한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큰오빠에게 평생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다 가라는 악담을 던져주었어요. 그렇게 엄만 오빠들과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친정의 일은 일단락 된 줄 알았건만 엄마 이사 전인 어느 날 문제는 시댁에서 또 터지더군요. 그날 우린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에 갔었는데요. 친정 얘긴 웬만하면 시어머니께 안 하려고 했건만 그날 하필 엄마가 입주 예정이었던 전셋집 주인이 용건이 있다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자리를 피해 베란다까지 나가서 통화를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슬쩍 베란다 문을 열고 그걸 다 엿들은 모양이었어요. 너 전셋집 얻었어?
왜? 설마 너 그거 네 엄마 얻어준 거 아니지? 빨리 말해봐, 빨리. 아, 전셋집 왜 얻었냐고? 설마 너 바람 피우니? 막 바람난 남자한테 집까지 얻어주고 그런 거야? 설마? 아이, 빨리 말해봐. 슬쩍 자리 비우는 게 수상해서 엿들어 봤더니만 대체 뭐냐고? 순간 짜증이 확 나더군요. 그리곤 하도 꼬치꼬치 캐묻길래 전 친정엄마에게 전셋집을 얻어줬다고 솔직히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자꾸 혼자 이상한 망상까지 지어내 말하시길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완전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가 너 친정에 그만 좀 퍼주라고 했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 왜 네가 챙겨? 왜? 돈이 남아도냐? 어? 돈이 남아돌든 안 남아돌든 제가 제 친정엄마 챙기겠다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친정 챙기는 걸 싫어하시냐고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도 이 집 얻어준 거 잊으셨어요? 그래, 네가 여기 얻어줬지. 집주인도 잘 만난 덕분에 나가란 소리도 안 듣고 전세금도 안 올려서 아주 편하게 여기서 살고 있는 거 나도 안다. 근데 우린 가족이잖니? 근데 따지고 보면 안사도는 그 여자 네 엄마도 아니잖아. 피도 안 섞인 그 여자를 뭐하러 자꾸 돕냔 말이야? 아이,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우리한테 집이라도 사주던가.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더군요. 저희 엄마에게 피도 안 섞인 여자라는 아주 무례한 발언을 내뱉은 거죠.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제게 마구 소리치던 시어머니는 아차하는 표정으로 제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단히 화가 났던 전 싸늘하게 말을 내뱉었어요. 저희 엄마를 여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희 엄마 단 한 번도 절 오빠들이랑 차별하지 않고 눈물로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런 저희 엄마가 남이면 대체 누가 제 가족이에요? 가족이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도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아닌가요? 그런 남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어머님이랑 아버님 도와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친정 챙기는 게 그렇게 싫으시면 어머님부터 당장 방 빼세요. 예, 애미야. 방금 그건 내가 너무 흥분해서 말이 헛나왔다. 난 안사돈을 막 그렇게 무시하려던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뒤늦게 제게 더듬더듬 변명을 내뱉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싸늘하게 뒤돌아선 뒤였습니다. 시아버진 뒤에서 눈치만 보고 계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는 바람에 당황해서 잠시 말문이 막혔던 남편은 뒤늦게 제 곁에 다가와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진짜 대체 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이 장모님 챙기는 일로 스트레스 좀 주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사람만큼 시댁에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요? 그럼 그 부모님인 장모님까지도 저라면 얻고 다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며느리 욕심을 내시냐고요? 어떻게 장모님께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집사람이 이 집 당장 빼라고 한데도 어머니 나 아무 할 말 없으세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점점 시집살이까지 시키려고 하시냐고요? 왜요? 너무 복이 겹다 보니까 이제 며느리가 잘하는 게 당연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젠 시어머니 집까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시집살이 시키려는 게 아니라 애미가 너무 좋아서 애미한테 제일 관심받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얘한텐 친엄마도 아닌 안사돈이 최고인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서운했어. 근데 나도 그게 얼마나 유치한 질투인지 아니까 차마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자꾸 신경질 부리고 이상한 트집을 잡았던 거야. 미안하다, 애미야. 평소 말수가 적던 남편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놀랐던 모양이더군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런데 흐느끼며 내뱉은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여태껏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질투해서 저를 들들 볶았던 거예요. 제가 미워서도 아니고 못된 신부 때문도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서라는 그 말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정말 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당황해서 굳어있던 제 손을 잡고 애원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뻔뻔했다. 너한테 고마워만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시샘을 부리고 있었으니 말이야. 또 내가 생각해도 방금 내 말은 너무 심했는데 듣는 넌 오죽 화가 났겠니. 네 말대로 이 집에서 나가마. 어디든 우리 두 사람 잘 곳이 없겠니? 근데 집은 나가도 좋으니까 날 너무 미워하지만 말아다오. 나한텐 네가 유일한 친구고 딸인데 그런 널 빼앗기는 것 같아서 나온 유치한 행동들이었어. 나도 안다. 내가 나이까 못하고 있는 거. 이젠 정말 안 그러마. 그냥 네 시아버진 계속 내 속을 뒤집어 놓지. 영호엔 나한테 관심도 없지.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 미안하다, 애미야. 이게 무슨 연인끼리 하는 애정 싸움도 아니고 시어머니 애절한 고백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며느리가 너무 좋아서 사돈을 질투하는 시어머니라니 제가 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습되지 않은 분위기에 그날은 우선 남편과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에 대해 무례하게 말한 시어머니에게 아직 화가 남긴 했지만 당황스러운 마음도 컸기에 생각이 좀 어지러웠죠. 그런데 다음날 제게 전화를 건 엄만 더 황당한 말을 해주셨어요. 예, 너 어제 네 시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니? 그동안에도 안 싸더니 너한테 친정 챙기지 말라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다며? 어?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애들 아빠가 말했을 리도 없는데. 네 시어머니가 아까 우리 가게로 찾아오셨어.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눈물을 막 그렁그렁거리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리고선 자기가 여태 날 질투해서 널 못살게 굴었다고 솔직히 다 말하는데 내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안 사돈 그렇게 나한테 한참을 사가곤 돌아가셨어. 시어머니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식당까지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으며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전날 엄마에 대해 너무 무례하게 말했던 것까지 모두 다요. 엄만 당황스러워하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엄마 다 알아. 효심이 깊은 네가 어제 네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을지도 예상이 된다. 근데 서정아, 살아보니까 사람은 참 복잡한 동물이더라. 마냥 착한 사람도 없고 항상 현명한 사람도 없어. 사람은 다 실수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면서 살더라. 그게 사람이야. 그건 그렇죠. 엄마 네 시어머니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좀 귀여우시기도 하고. 서정아, 잘못을 했어도 직접 그렇게 사돈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엄만 괜찮으니까 네 시어머니 용서해드려. 진짜 용서할 수 없는 부류는 네 오빠 같은 놈들이지. 며느리가 너무 좋아서 유치한 질투했다고 울며 불며 사돈에게 사과까지 하러 온 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아니잖니. 그런 엄마의 말을 듣고서까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제가 계속 미워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엄마의 식당에서 나와 바로 절 찾아온 건지 시어머니가 마침 제 약국에 들어오시더군요. 제 눈치를 보며 쭈뼛대는 걸음으로요. 그리고선 촉촉해진 눈과 목소리로 기어 들어가듯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에미야. 나 있지? 방금 안사돈 찾아가서 여태까지 일 다 솔직히 말하고 사과드렸다. 내가 생각해도 내 행동이 너무 창피하고 유치했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사돈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 죄송하다고 용서 빌었어. 나 어제 말한 것처럼 정말 두 번 다시 네 친정에 대해 함부로 말 안 하마. 절대 네가 친정 챙기는 일로 왈가왈부하지도 않을게. 아니, 오히려 나도 안사돈께 잘하마.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난 너한테 미움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구나. 정말 미안하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제게 미움받고 싶어 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너무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 한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집착하셨나 싶어서요. 이미 저뿐 아니라 저희 엄마에게까지 사과해 준 시어머니의 손을 저는 조심스레 잡았어요. 그리곤 조금은 놀란 눈으로 절 쳐다보던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죠. 네, 이젠 그러지 마세요. 저 어제도 그렇고 그동안 정말 어머니께 서운했다고요. 저희 엄마 진짜 저를 힘들고 어렵게 키워주신 은인 같은 분이세요. 근데 어머님, 전 며느리인 절 자식보다도 더 아껴주던 어머님도 정말 좋아해요. 물론 최근엔 좀 믿긴 했지만요. 제가 저희 엄마를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님을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을 덜 챙기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질투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아셨죠?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더 잘하마.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럼. 어떻게 네가 지금보다 더 내게 잘해주니?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화해를 했습니다. 참 유치하고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었죠. 그게 재작년의 일로 전셋집으로 이사간 엄만 여태껏 오빠들과 연락을 끊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아빠 결혼을 빨리 한 편인 엄만 올해로 73이 되셨는데요. 아직 자신은 정정하다며 이젠 쉬시라는 제 말에도 아직 부지런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작년 일이 계기가 되어 엄마와 엄마보다 4살 많은 시어머니는 지금 친구가 되셨어요. 두 분은 한 번씩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며 사돈끼리 우정을 나누고 계세요. 나는 자식을 둘이나 끊어냈으니 마음이 허하고 또 네 시어머니도 외로움이 가득한 사람이니 서로 만나면 많이 위로가 되더구나. 네 시어머니 좀 괄괄하긴 해도 정이 참 많은 분이야. 이런 엄마의 말처럼 시어머니 또한 늙음하게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곤 하세요. 내 창피한 면모까지 알고 있는 분이잖니. 안 싸더니 말이야. 그래서인지 속내를 터놓기가 쉽더라고. 우리 집 치부도 다 알고 계시고 네 시아버지 말이다. 애미야, 안사도는 뵈면 뵐수록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분인 줄 알았으면 진즉 가까이 지낼 걸 그랬어. 그런 좋은 친구가 옆에 있었으면 내가 너한테 못나게 집착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치? 이렇게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과한 애정도 지금은 제자리를 잘 찾아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오빠들을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엄마 또한 문제였던 오빠들을 잘 끊어내셨으니 양가 모두 어느 정도 안정은 찾은 것 같네요. 시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경마장에 한 번씩 다니시는데요. 시어머니는 어쨌든 젊은 시절엔 처자식 건사하느라 힘들게 산 사람이니 차마 모질게 버리지 못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잠깐이나마 저와 큰 마찰을 빚으시긴 했지만 이렇게 정 많고 마음 여린 시어머니와 저를 친자식처럼 길러준 은인인 엄마를 전 오래도록 잘 모시고 살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며 늘 제겐 좋은 남편, 또 아이들에겐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남편과 함께 말이죠. 마지막으로 친척들에게 전해들은 오빠들의 근황을 말해보자면 큰오빠는 얼마 전 사업이 망하고 이혼까지 했다고 해요. 조카는 새언니가 데려갔고요. 계속 기우는 사업을 붙잡고 있었고 돈 나올 구석인 엄마도 없었으니 오빤 순식간에 폭삭 망해버린 거죠. 탐욕스러웠던 새언니는 그런 오빠를 버려버린 거고요. 그렇게 쫄딱 망해 외로운 처지가 되자 그제야 오빤 엄마가 생각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엄만 오빠의 전화를 받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작 2년 만에 인생이 무너지고 후회할 거면서 왜 그렇게 못난 삶을 살았나 싶네요. 엄마 등골까지 빼먹고 버려버린 인간이니 참 꼴좋게 됐다고 생각해요. 작은 오빤 사업이 망한 뒤 다니던 직장에서 재정 악화 문제로 작년에 잘렸다더라고요. 새언니는 원래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오빤 지금 급한 대로 이력서를 돌리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조카들은 키워야 하는데 나이와 빈약한 경력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오빤 자신이 엄마에게 그랬듯 새언니에게 등골을 쪽쪽 빨아먹히며 힘들게 살아가는 처지가 됐죠. 이런 오빠들을 보면 사랑과 눈물로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을 배신하면 그 대가는 쓰디쓴 법인 것 같습니다. 세상 말로 짐승도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부모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은 짐승만도 못한 일이겠죠. 그런 일은 부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엔 절대 일어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어머니처럼 망망대해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 외로움이 가득한 분들께 제 사연이 잠시나마 좋은 친구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여러분 곁에도 꼭 좋은 가족, 좋은 벗이 생기시길 마음 다해 응원할게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